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용사들 2부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아십니까? 빠르면 4월 2일 부산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열리는데요. 전국적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지만 부산에서는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과연 보수 후보를 이길 것인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습니다. 단일화는 좀 멀어져 있지만 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고, 그중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면 가장 앞서고 있는 김석준 후보, 이미 재선 교육감을 지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사표를 던진 김석준 후보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저는 김 교육감님 이렇게 뵈면 리스펙 동영상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마 이제 김석준 전 부산 교육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잠깐 보면서 아,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존중! 지금 당장 해봅시다. 존중! 리스펙! 일단 기다려봅시다. 각자 존중!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라고 왜 존중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해봅시다. 자인을 존중했습니다. 당장 존중해봅시다. 자인을 존중! 일단 존중! 지금 존중! 스스로 존중! 자인을 했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자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존중! 리스펙! 존중! 저는 이제 현직 교육감이 저런 영상을 만들고 나서 야, 저거 뭐야? 좀 놀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게 효과가 있을까? 뭐 왜 저렇게 좀 혼란스럽게 만들었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인기를 끌었습니까?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죠? 짧은 기간 내에 100만을 돌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기관장이 저런 영상을 이제 이렇게 찍어서 유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니까 내려라라고 해서 저는 사실 내렸는데, 그 비슷한 영상을 많이 찍은 뭐 다른 교육감 같은 경우에도 잘 모르고 했다가 선관위에 가서 이렇게 혼인하고 이런 사례도 있다고. 아니, 그러면 이제 교육감이 저런 영상을 찍어서 리스펙, 이제 존중하자. 존중하려면 당신이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기 전에 내가 타인을 먼저 존중하면 세상이 바뀐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로 들렸는데, 그렇습니다. 권장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왜 선거 관련돼서 선관위에서 저걸 제재를 합니까? 선거법이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선관위에서는 뭐든지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하면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우선 쉬운 방법이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 영상이 지금도 아마 업로드 돼 있으면 아마 1000만 회는 넘어갔을 것 같은데 100만 회 정도 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다.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뭐 한때는 학생들 사이에서 수능 금지곡이다. 수능 공부를 하려고 해도 영상이 중독성이 있어서 자꾸 보게 된다. 이런 뭐 말들이 돌아다닐 정도로 그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근엄해 보이는 교육감이 너무 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선 게 그 특히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좀 신선한 이 것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육감님이 수능을 잘 치르도록 하려면 저게 중독이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수능 준비하면서 지치고 힘든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다시 에너지를 얻었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서 더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 저걸 찍고 나니까 어떤 이제 효과가 있었던가요? 일단 그 저걸 찍을 당시에 학교 폭력이나 학교 안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심각해서 그 장학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저 아이디어를 냈고, 사실 저는 뭔지도 모르고 30초만 잠깐 뭐 하시면 된다고 해서 그냥 옷 갈아입고 가서 촬영을 했는데, 편집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현란하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평소에 제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이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이게 오히려 상당히 효과가 있다 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신선한 메시지는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드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참
생소하다. 생소하고 곤혹스러웠는데 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예. 자꾸 보다 보니까 괜찮대 이런 예, 생각을 예. 했습니다. 저 영상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많이 예. 퍼졌고 대학 그리고 뭐 지방자치한테 할 것 없이 예. 리스펙 같은 예. 거는 딱 저 폼을 잡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엄청 이제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일단 전형 이미지로는 유행 제조기 쪽하고는 아닌 것 예. 같은데 예. 제가 방송 전에 시청자 여러분 좀 목소리 좀 더 키워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말씀드리니까 네. 타고난 이제 천성이 그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김석준 후보가 어떤 분인지 지금 부산에서는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4월 2일 날 보궐선거를 할 수 있고 혹시라도 3월 12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면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탄핵이 결정되면은 이제 5월 달에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함께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정치 일정은 법적으로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자 재선 교육감 하시다가 예. 지난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윤수 전 교육감이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고 보궐선거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두 번 하셨고 한 번 떨어졌는데 왜 이번에 나오시는 건지 예. 이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제 떨어지지 않고 3선을 할 수 있었다면은 부산 교육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특히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교육 대전환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해왔기 때문에 미래 교육을 한 단계 더 이렇게 발전시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그것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교육감이 정말 뭐 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으면 굳이 재도전을 할 생각을 안 했을 건데 지난 2년 반 동안 하교육감님이 말 그대로 전시행정 또 불통행정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또 학교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서 실제로 학교 현장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 부산 교육을 정상화, 안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아니고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재선거 다시 선거하라는 건데요. 이 재선거를 해서 교육감이 되더라도 실제 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시간도 없고 또 연습을 하거나 뭐 이런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선거 다음 날 이 직무에 투입되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8년간 경험을 갖고 있는 제가 그래도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두 번 하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또 나오시는 거는 과욕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또 나오나 뭐 이런 얘기도 예. 있는데요. 또 달리 생각해 보면 만약에 두 번 했으면 됐지 더 하냐라고 하면 부산에 3선 이상 국회의원이 6명인가 있는데 그분들도 다 집에 가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일단 몇 번째 나오느냐 다시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위기에 처한 부산 교육을 제대로 안정화시키고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경험 또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이 교육감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정당운동 이런 거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시장 출마하셨던 기억도 맞습니다. 여러 번 있고 부산이 실제로 이제 PK 지역이 보수적 정치성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 부산대 교수하시면서 일반사회교육학과 그렇습니다.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도 끊임없이 진보적 지식인으로 이름을 알리고 정말로 이제 혈혈단신으로 진보운동을 이끌어 왔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저희들처럼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김석준 교육감이 진보적 지식인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이제 분이고 요즘은 뭐 선거 나왔으니까 이런저런 비판도 많이 받을 거고 마타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전에 운동가로서 진보적 지식인 또는 진보운동의 대표 주자로서 정치를 하실 때 하고 선출직 2번 하셨고 지금은 이것저것 이제 엄청난 뭐 비판과 비난 같은 거를 이제 받고 있으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그렇게 별로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2년하고 2006년에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부산시장에 출마를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우선에 제가 83년부터 2014년까지 31년간 부산대학교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에서 예비교사들을 가르쳐 왔고요. 네. 특히 이제 80년대 중반에는 그 전두환 정부에 맞서서 교수들의 대학 교수 시국 서명 운동을 할 때 부산에서 그 역할을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가장 적었기 때문에 네. 심부름을 열심히 했고요. 그러다가 민주화 교수 협의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대학 민주화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실제로 아시다시피 이제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노동 문제가 아주 심급한 현안 문제로 대두되어서 영남노동운동연구소를 통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국처럼 노동운동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된다 생각해서 연구자들과 또 활동가들과 함께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당을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장선거에 나가는 거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났고, 그래서 나설 사람이 없어서 결국 제가 이제 총대를 맨 셈인데, 당시에 2002년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시장으로 나서서 제가 17% 가까운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란을 많이 일으키고 진보정당의 필요성 또 민주노동당의 가능성 이런 걸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보정당 운동을 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사범대 교수로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더 책임 있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2014년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게 되어서 교육감으로 당선되는 바람에 8년간 교육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이제 출마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 1시간도 휴강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선거에 자꾸 나오니까 폴리패스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하는데, 제가 선거에는 출마를 했지만 1시간도 빠뜨리지 않고 수업 열심히 했고 남들 쓰는 만큼 논문도 열심히 썼고 이랬기 때문에 폴리패스다 이런 얘기를 크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다시 이제 세 번 교육감에 도전하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마타도어가 많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네.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런 그렇게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 부산이 이제 정치 지형이 굉장히 보수적 성향. 요즘 그렇습니다. 뭐 보면 뭐 완전히 뭐 극우 세력들하고 손잡고 네. 뛰고 있는 또 정치인들도 굉장히 많은 네. 것 같아서 진보 교육감이라고 하면 좀 그 부정적 시각도 있었을 수 있고 또 예. 특히 이제 교육 행정을 담당하다 보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또 교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거리를 좀 둔다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교육행정의 수장으로서 이끌어가는 좀 불편함 이런 거는 실제 없었습니까? 실제로 2014년에 처음 교육감이 되었을 때 시의회가 47명인데 45명이 지금 국힘당 정신이었고요. 민주당이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급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학교 급식을 확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무상교육까지 가는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것은 당시에 그 시장이 서병수 시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 식사 자리에서 서병수 시장이 이거 김 교육감은 보수 교육감이요, 진보 교육감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저는 부산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교육에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다. 오직 우리 아이들을 위한 노력을 할 뿐이다. 그래서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부산교육감이다 이렇게 답을 드리니까 그 답이 정말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책 정체성은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아니고 오로지 이제 나는 부산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념적인 이렇게 분류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보시나요? 저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보수니 진보니 진영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 누가 더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제대로 해낼 역량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미 3차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서 2번은 되고 1번은 떨어졌고 이번에 4번째로 도전을 하지만 제 스스로가 진보 교육감이다 이런 표현 쓴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개혁을 하는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부산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개혁을 하는 교육감이지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나누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었는데 언론에서는 항상 분류할 때 진보 또는 뭐 민주 이렇게 분류를 하지 제 스스로가 진보 교육감 또는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공동체 교육이 중요하냐, 경쟁 교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뭐 둘 다 뭐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진보 교육감들은 좀 공동체 교육을 더 이제 강화시켜 나가고 경쟁 입시 위주의 또 교육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수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지난 8년간 교육감을 하면서도 항상 강조했던 게 투트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을 추진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더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기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을 잘 개발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투트랙을 해야 된다. 네. 한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입시 경쟁 속에서 루저가 되는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은 더 잘하도록 뒷받침해줘야 되지만 그 대열에서 밀리고 처지는 학생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잘 찾아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투트랙이 필요하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제가 표현을 교육감님, 전 교육감님이시죠. 그러니까 김석준 후보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수용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애매모호한 그런 이제 정치적 좀 이제 그 경향성이 실제로 투표에서는 도움이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야 대단하시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 나는 진보 교육의 분류보다는 부산 교육을 어떻게 이제 끌고 갈 것이냐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대단하신데요. 예. 제가 아까 봤던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주제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김석준입니다. 리스펙 지금 당장 해봅시다. 존중 일단 기다려봅시다. 각자 존중 사람들은 묻습니다. 존중이 뭐냐고 왜 존중해야 되냐고 지금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묻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가인을 묻습니다. 당장 해봅시다. 가인을 일단 지금 스스로 존중 존중 자, 부산교육감 후보로 이번 재선거에 출마하신 김석준 후보 전 부산교육감과 함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민감한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김석준 후보와 차정인 후보 전 부산대 총장이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단일화 추진기구를 만들었고 왜 김석준 후보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느냐. 차정인 교수는 일찌감치 이제 들어갔는데 우선 이제 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현재 지금 부산시 교육감을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몇 명이고 굳이 진보 보수를 좀 이제 나누어 보자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언론에 이렇게 공표된 분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제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는 쪽에 후보로 나선 분이 5분이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서 표현대로 이제 민주 진보는 차정인 후보하고 저하고 2사람이고
그다음 어느 쪽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8분 정도가 될 네. 것 같은데 아직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고 이제 현직 그 부교육감이고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분은 3월 초에 가서 이제 사퇴를 하면서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 후보로 이제 분류되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내부는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해서 뭐 3월 7일인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보수 후보는 단일화에는 합의는 했습니까? 합의는 했는데 근데 합의가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이제 난항이다. 뭐 원래 예. 이제 단일화하는 게 난항이 그렇습니다. 기본이지 예. 그거는 뭐 상수이지. 예. 이제 난항인데 보수는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합의했다라고 예. 하지만 그 합의가 과연 지켜질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두고 같습니다. 봐야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진보 쪽에서는 보수 후보가 단일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구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자 구도로 그렇습니다. 간다는 예. 전제는 이제 상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혹시라도 다자 구도가 되면 이제 그냥 좀 심하게 표현하면 거저먹기 되는 거니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 어찌 됐든 예. 저희들이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이제 예. 그렇다는 말씀이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한다 만다에 예.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단일화를 김석준 후보, 차정인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김석준 후보께서는 일단 룰로 보면 단일화 규칙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지나간 일이 돼 버렸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선거를 보수와 진영, 저 진보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어차피 선거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면 단일화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시민단체가 만든 추진위원회에서 한 일정들은 우선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 추진위에서 제안하는 단일화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우선에 1월 21일 날 제가 1월 20일 날 후보 출마 선언을 했는데 21일 날 테이블에 들어와라. 그리고 그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선에 후보가 나와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알리기도 전에 단일화부터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만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선거가 4월 2일 예정대로 될지 또는 대선하고 연동되어서 더 늦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일화부터 해놓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지평을 더 좁히는 일이다. 시기가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방법 면에서도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추진위에서 제시한 방법이 5천 원 내는 부산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을 10,000명 모으고 투표를 하고 그다음 여론조사하고 뭐 병행을 하겠다. 그것도 비율도 정하지를 않았어요. 처음에는 50대 50 하다가 그것도 애매하게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교사와 공무원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반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서 저는 우선에 이 선거가 그 하윤수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때문에 이루어지는 재선거인이 많지 일단 위법이나 불법한 요소 또는 불공정은 없어야 되는데 5천 원 내 가지고 10,000명 모으는 선거인단이 과연 부산 시민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교사와 공무원이 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직업이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런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그것도 50% 이상의 어떤 비중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선 위법의 소지가 있고 불공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제가 이제 나눠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기는 이제 어느 시점에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뭐 각자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60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기구 이제 민주진보 단일 후보를 선출하자는 그 방식은 이미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그런 방식으로 당선이 됐고 그걸 준용해서 단체가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인단을 이제 모집할 때 뭐 서울도 한 10,000명 정도 모집을 한 2만 명 모집하려면 실제로 한 10,000명도 채 모집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모집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 준용하자. 그리고 그 직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뭐 수십 개 단체가 모여서 성공한 모델을 부산에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예, 그런데 우선에 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우선에 서울의 경우에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후보들이 난립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또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지형입니다. 네. 서울의 경우에는 단일화만 하면 거의 무조건 이기는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야당표가 훨씬 많은 이런 조건에서 단일화를 하기 때문에 단일화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반해서 부산의 경우에는 정치 지형이 정반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당이 65%, 야당이 35%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진보가 단일화 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단일화가 아니라 이기는 단일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그 보수 쪽에서 단일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 지지자들을 더 확대해서 그래도 35%에서 45%, 50% 가까이 지지가 연동이 될 때 단일화를 해야 극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다. 단일화만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실제로 22년 선거에서 제가 1대1로 겨루어서 1.65%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8년 동안 교육감 하면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대1 구도에서는 오히려 이기지 못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일화 한다고 해서 꼭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산과 같이 이렇게 정치 지형이 불리한 속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기는 단일화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런 게 추진단이나 뭐 다른 후보하고 생각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일화 하지 않으면 지는 건 확실하죠. 저쪽에 보수진 후보가 단일화를 할 경우에 이기기 어렵지요.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근데 두 번째 질문은 단일화가 이제 이기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은 예. 듣기에 따라서는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하면 김석균 후보가 가장 앞서고 차재근 후보가 아마 좀 뒤처지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기는 후보 되려면 김석균 후보 외에는 없다. 차재근 후보가 그러면 결단을 내려라. 뭐 이렇게 좀 들려서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또 실제로 열심히 캠페인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좌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골든 크로스가 생길 수도 있죠. 뭐 말 그대로 저는 정체되고 좌후보가 올라오면 예. 그 입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후보가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있는 사이에서는 두 사람 간의 협의나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하는 데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거인단은 불법적 요소도 있고 정확하게 또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 직업적 구성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데 예. 그러면 확실히 김석균 후보가 유리는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데 그걸 만약에 차재근 후보 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서울처럼 선거인단을 뭐 한 10,000명 정도 모으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에는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단일화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민감한 질문을 이제 드리는 것은 이게 결국 저희들이 조금 중간에서 예. 단일화가 되거나 단일 후보로 보수 후보가 맞서야 되는 그 결론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분이 후보가 되는 것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의지나 또는 방식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견해를 가지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 예. 부산 시민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산 시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그 사전적인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하게 되면 이 시민들의 대표성이 왜곡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어떤 이 단일화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근데 선거인단을 이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도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는 아니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던데. 제가 예. 뭐 유불리를 떠나서 예. 지금 하면 유리한 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진보 진영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예. 제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혹시 위법적인 요소가 있게 되면 또 문제가 제기되어서 불법 선거니 또 여러 가지 뒤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 불편한 질문 하나 드려도 예, 예, 되겠습니까? 그 다선 중진 의원이 특정한 지역구에 있고 여기 정치 신인이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다선 중진 의원이 무조건 여론조사에서 하자라고 이제 했을 경우에 당에서는 선거인단을 뽑기도 하고 그리고 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약간의 가산점 같은 거를 이제 주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은 지금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런 거는 너무 1등 후보 중심의 논리가 아니냐라고 이제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국 투표는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예. 시민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에 의해서 이 선택되고 결정되는 건 받아들이겠는데 지금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교육감 선거는 그 정당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김석준 후보는 이런 견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 결국 단일화를 하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것 외에는 현재는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 문제는 차정인 후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후보 캠프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심이 실제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언론에 드러나는 윤석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비상계엄을 주도했던 내란 세력에 대한 예. 평가가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쪽의 의견이 많다라고 이제 일부 보도에서는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 보시면 실제로는 그렇습니까? 아니면 탄핵은 그냥 역사적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쪽이 많습니다. 뭐 제가 보는 것도 아주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얼마 전에 그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회를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도 부산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하고 연동되어서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지만 또 잔액을 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매주 꾸준히 이제 이 집회를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누구라도 동의하는 것은 처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사태가 나고 그래서 온 시민들이 분노하고 했을 때와는 달리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수가 결집되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보듯이 그 국힘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그다음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낮아지고 이런 게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실제로 이런 이 내란 사태 이후에 보수 결집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수 결집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극우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예. 극단적으로 폭동도 일으키고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당하고 신의 한 수다 불가피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 예, 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뭐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어렵게 몰아가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이 다수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이 침묵하고 있는 중도층, 중간층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제 그것은 전국적으로 보는 것하고 그다음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산의 경우에는 이 보수의 결집이 극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기의식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이 변화의 바람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선출직으로 현장에서 이제 8년 정도 이렇게 예. 교육 행정을 이끌으셨으면 예. 실제로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판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극단적 세력들이 심지어 법원에 가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까지 가버렸다고 하면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냐, 오히려 이 사람들을 배제시키면서 좀 더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배제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또는 규범적으로 단죄를 해나가고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뭐 언론에 노출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 여기서 언론이 다 부추겨서 마치 그것이 정당한처럼 몰고 가는 것은 우리가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우리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좀 우리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뭐 언론에서는 또 특히 이제 최근에 유튜브의 영향이 커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은 또 조금 달라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교육에는 일탈하는 학생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일탈한다고 해서 배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고 품고 또 네. 기다려주고 또 끊임없이 그 교육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민주시민 교육이 갈수록 더 중요해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월 3일 날 군인들에 맞서서 젊은 여성이 그 총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또 밤새도록 그 눈이 오는데 앉아서 이 탄핵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어떤 효과들이 네. 보이지 않게 자리 잡아 간다 하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민주시민 교육이 제대로 아직 충분히 되지는 못했구나. 그래서 우선 학교 영역에서라도 민주주의가 뭔지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서 정광훈 일당 또 체계로 교회에 있는 이제 소년보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막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거짓에 예, 이제 기반을 두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다양성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예 거짓 뉴스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저는 하여튼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교육자로서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예. 정화해 나가야 된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걸로 특히 그렇게. 앞으로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다양한 형태의 그 디지털 온라인상에서 흘러다니는 뉴스나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옳고 그름을 제대로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역량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편으로 편향된 이런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이렇게 바로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더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가 4월 2일 날 열리든 아니면 대통령 선거하고 함께 이제 열리든 부산 지역의 정치적 지금 지형으로 봤을 때는 선거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후보자 간의 결단이든 아니면은 규칙을 합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든 절체절명의 지금 과제다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데 거기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꼭 이겨야 될 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되더라도 이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산 지역은 예. 대선하고 같이 예. 맞물려서 갈 경우에는 더 어렵다는 것이고 혹시라도 4월 2일 날 재선거가 이루어지더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보수 결집이 예.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데 근데 후보 두 분이 앉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무조건 여론조사 만나는 해야 되겠다. 한쪽은 여론조사와 선거인단을 같이 섞어서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주제 넘은 질문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단일화 한다는 약속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야 뭐 이기든 지든 결판이 날 건데 단일화 안 되면 100% 패배인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까?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차징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오늘 김석준 후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함께 뵙고 있지만 예. 단일화 안 할 것 같으면 아무 의미 없다. 이 귀한 시간에 내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과 네. 그 희망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단일화를 꼭 실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는 단일화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기는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단일화의 결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시청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한 10만 명 정도 보시거든요. 예. 인사 한번 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선 이 역전의 용사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8년 동안 현장에서 교육감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언론과 접촉을 하셨겠습니까? 과거에 정치인으로 또는 이제 진보 진영의 지식인으로 활동하실 때의 느낌 그리고 지금 교육감을 8년을 하셨는데도 지금 또 보여주는 느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 일관되어서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을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역전용사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